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부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종. 몸이 붓는 거죠. 이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요. 실제 이제 진료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진단이 되고 어떻게 치료가 되고 이런 실제 그 임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 위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종의 어떤 교과서적인 게 아니라 이제 부종을 진료하는 그 구조, 요걸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붓느냐? 왜 붓느냐? 이게 뭐, 다양한 그런 원인들이 있죠.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 경험을 해보면, 1차 의료에서, 동네 병원에서 이제 부어서 가게 되는 그 많은 분들은, 거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약인 것 같아요. 약. 뭔가 이제 약이 안 맞아서 붓는 경우. 이게 한 절반인 것 같고요. 절반은 뭐냐? 나머지 절반은 모르는 게 절반인 것 같아요. 모르는 거. 네. 물론 뭐 이제 뭐 다른 딱 붓는 그 병들이 있어요. 전신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뭐 간혹 있기는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이라든지 뭐 콩팥, 신장, 심장 뭐 요런 장기들, 주요 장기들의 문제가 있어서 붓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거 위주로 배우죠. 우리가 의대에서 배울 때는. 근데 실제로 이제 부어서 이런 질병들을 발견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은요, 이런 질병들은, 그런 병들이 있으면 그 질병 고유의 어떤 다른 증상이라든지 뭐 그런 소견을 보입니다. 자기가 드러내요. 그 병이. 그러니까 딱 붓는다고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이런 문진을 해보면 다 걸러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딱 붓는다. 이것만 있는데 바로 또 뭐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심장의 문제 이런 게 발견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종 진료를 할 때 미리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붓는다는 증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환자분이 기대하는 거는 뭐예요? 뭔가 의사가 병을 찾아주는 걸 원하는 거죠. 진단을 원하고 그 진단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해주기를 원하고 오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연결고리가 되게 약해요. 여기 증상에서 이걸로 잘 가는 경우가 되게 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증상 중에서 이게 좀 잘 되는 게 있고 되게 희박하게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부종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희박하다 라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걱정할 건 없는 게, 이렇게 희박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냥 좀 있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치료를 하긴 합니다. 뭐 약을 쓰긴 쓰는데, 그게 뭐 정확하게 딱 어떤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약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치료를 했다고, 잘 됐다고 할지라도 이게 그 약 때문에 정말로 치료가 된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기다려도 좋아지는 건데 뭐 약이 조금 도움을 준 건지, 약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기다려서 좋아진 건, 이거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걸 시작을 합니다. 근데 책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의학 책에 보면은 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부종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감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쪽 다리만 붓는다. 갑자기, 그것도 뭐 72개월 갑자기 이제 붓고 아프다. 그러면은 그 DVT라 그래가지고 심부정맥 혈전,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뭐 암 치료 후에, 암을 치료하고 나서 뭐 방사선 치료하고 붓는다, 유방암 치료를 하고 붓는다, 이러면 뭐 림프 부종을 생각하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감별 진단이 뭐 되게 많아요. 쭉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뭐 크게 진료에 도움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기본적인 어떤 세팅이 너무 다릅니다.
환자의 세팅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DVT다. 그러니까 혈전이 있어가지고 붓는 딱 그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기전이 명확하게 딱 있기 때문에 이거에 붓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띵띵 정말 띵띵 붓고 아프고 막 그냥 이제 보통 오는 부종. 그러니까 뭐 그냥 좀 계속 부었어요. 뭐 이러면서 편안하게 뭐 근데 조금 뭐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계속 원인을 못 찾아서 왔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띵띵 부어가지고 되게 아프고 아예 다릅니다. 이게 발현이. 이게 이 세팅이 완전히 다른 거고 그리고 이 DVT라고 하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올만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리스크 팩터라고 하죠. 뭐 오래 누워 있었거나 아니면 뭐 자꾸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이 조성됐을 때 이게 오는 거지. 그냥 건강한 뭐 한 40대 정도 되는 여성, 아무 병도 없는 그런 여성이 이게 뭐 갑자기 온다. 뭐 없는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죠. 뭐 림프 부종은 말할 것도 없죠. 이거 암 치료했다는 거는 그 세팅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부종이라고 해도 암 치료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부종하고 그냥 건강한 뭐 한 40대 남자에서 나타나는 부종이 어떻게 똑같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감별 진단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 이게 부종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부종의 요 영역이 요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신질환은 요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신질환으로 오는 것들. 뭐 심장, 간, 신장, 그리고 갑상선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질환들로 오는 그런 뭔가 병이 있어서, 장기에 병이 있어가지고, 붓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감별을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두면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확실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이뇨제를 이제 쓰는 건데, 근데 그것도 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그 병을 찾아서 그 병을 치료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요 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증상이 있으면 딱 진단을 해서 요 구조가 성립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검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하긴 해야 되고, 그런데, 갑상선은 조금 따로 빼고 싶어요. 저는 갑상선은, 왜냐면은, 그러니까 전신질환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이 부종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어떤 그 장기가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달고 옵니다. 근데 갑상선은 약간 그렇지 않아요. 좀 애매하게 증상이 이렇게 있는데 검사해보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부종이 오거든요. 그걸 좀 따로 빼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입니다. 약이 이제 이 정도. 워낙에 약을 뭐 이것저것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특발성 부종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젊은 여자한테서 오는 거 그러니까 뭐 월경 기간 중에 오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 문진 해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부종도 있어요. 정맥에 의한 거. 그러니까 이제 피가 동맥으로 이렇게 피가 전달이 돼서 조직에서 이렇게 산소 공급을 하고 정맥을 통해서 다 심장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정맥의 판막이 제대로 이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압력이 아래로 이렇게 돼가지고 붓는. 근데 이것도 좀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근육을 많이 안 쓰고 뭐 오래 있는다든지 그런 직업을 가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밤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아진다든지. 왜냐면 밤에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면은 그게 이제 피가 다시 이렇게 좀 심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중력의 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좀 붓기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어느 정도는 또 이게 돼요. 그럼 나머지 요 영역은 뭐냐, 요 영역. 이 영역은,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모르는 영역이 되게 많은 질환들이 있거든요. 뭐 가려움증도 약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어지러움증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이 모르는 영역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예. 이 영역에 어떤 게 파고드냐면은 대체의학이 이쪽에 파고듭니다. 대체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식품 같은 게 여기에 이제 파고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먹고 만약에 좋아졌다고 쳐요. 부종이. 그러니까 붓는 게 어떤 건강식품 같은 걸 먹고 좋아졌어. 그러면은 이게 진짜 이 건강식품 때문에 좋아진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걸 안 먹고 그냥 뭐 좀 개벼 보면 그냥 좋아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부종이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런 1차 의료에서 보는 부종은 깔끔하게 딱 진단이 내려져 가지고 치료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좀 애매하게 애매하게 가는 그런 경우도 꽤 있다. 뭐 제가 이제 이 대체 이런 거가 다 반드시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은 누가 이제 정말로 이 건강식품을 먹고 이 부종이 좋아졌어요. 이 붓기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좀 자주 붓는데 이 식품을 먹으면은, 건강식품 뭐를 먹으면은 좋아지고, 붓는데 이 건강식품 안 먹으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뭐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 좀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건강식품의 제재에 효과가 있는지 그 인디케이션, 적응적으로 확실하게 좀 잡고, 또 이제 어떤 원리인지 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 성분을 좀 발라내야죠. 발라내가지고 그 성분만 따로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보험체제 안에 들어와가지고 치료제로서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불편한 어떤 질환의 일종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가는 게 조금 이렇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마침 또 이 부종으로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부종으로 오시면은 보통 저한테 처음 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병원들을 전전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이런 DVT라 명확한 것들 있잖아요. DVT라든지 뭐 다른 뭐 심장 이런 것들은 다 이미 검사 다 해가지고, 이미 그게 아닌 거를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와서 저한테 기대하는 거는, 다른 병원에서 이걸 찾지 못했으니까 네가 찾아줘, 뭐 이런 걸 이제 기대하고 오시는 건데,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이미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약은 조금 찾았는데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냥 또 여기서 검사 진행 쭉 하고, 검사가 또 이게 하려고 그러면 엄청 많아요. 뭐 피검사, 소변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심장 초음파, 뭐 또 다리 쪽에 정맥 보는 또 그런 도플러 뭐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암도 뭐 검사한다 치면 암 검진까지 하면은 CT도 쭉 찍고, 이 부종 하나 해결하려고 어마어마한 검사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른 병원에서 이미 한 검사, 이런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건 사실 본인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 의료 비용의 낭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는 이런 구조를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구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약을 드리냐면, 정맥에 대한 약을 드려요, 사실은. 엔텔론 같은 거. 그런 거 정맥을 좀 탱탱하게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부종을 줄여주는 그런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드리면서 말씀드리죠. 이 약을 먹고 좋아지면 다행이고, 이 약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뭐 일단 일반적인 그런 건강생활 준칙 이런 걸 지키면서 좀 그냥 보는 거다. 왜냐하면은 이런 검사를 쭉 다 해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했건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했건 검사를 쭉 다 해가지고 뭐 다 위험한 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더 비용을 들일 거 없이 그냥 좀 일단 보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보고, 뭐 이런 대체의학이나 이런 거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농후하다, 이런 것까지 저는 그냥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미 이걸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제서야 조금 약간 이해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본인은 확실하게 딱 알아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뭔가 성격이 되게 꼼꼼하신 분들, 뭐 좀 확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원래 그렇다, 원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거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뭐 조금 불편한 거지만
아주 그렇게까지 또 불편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다른 병원 안 가고 조금 뭐 지내보시는 이런 경우를, 그러다 보면 또 그냥 좋아지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린 환자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은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 사실 이제 제 영상이 다 그런데 이런 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다른 데는 없을 거예요. 이거 되게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앞으로도 조금 재미없더라도 약간 이런 거 위주로 좀 해볼까? 약간 이런 질병의 구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약간 증상과 어떤 질병, 그리고 진단과 치료, 이런 어떤 병을 관리하는 그 어떤 구조에 있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병 자체보다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